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데도 한국은 공정하지 않다. 관련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국은 정말 미국의 방위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 발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현재 하버드대 경제학과 3학년생인 최민우 씨로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거침이 없습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that that's not true.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트럼프가 간과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년 전에도 지금도 트럼프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전략일까요? 이제 오늘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비판, 과연 진실일까요? 9년 전 하버드 대생의 돌직구 질문, 지금도 같은 논란이?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우리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데도 한국은 공정하지 않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상을 본 미국 뉴스 진행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전문가 패널을 바라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은 한국에서 무관세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4배 높은 관세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정치적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고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연설이 끝난 후 한국 정부도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산 제품은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도 그는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청년이 용감하게 나서서 트럼프의 주장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트럼프는 특유의 과장된 몸짓과 함께 연설을 이어갑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고 있지만 한국은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공짜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때 청중 속에서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셉 최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님, 한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 제공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충분히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트럼프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특유의 자신만만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갑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더 이상 봉이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셉 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님,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정도가 충분한 분담금인가요? 한국은 현재 방위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가요? 이때 트럼프는 말을 끊고 다른 질문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일부는 트럼프를 지지하며 박수를 쳤지만 상당수는 조셉 최의 논리적인 반박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이후에도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가 또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 한미 FTA는 공정한 협정이며 무역에서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하지만 정치적 선전 속에서 진실이 묻히는 일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고도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과연 얼마나 될까요? 먼저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약 1조 389억 원, 약 9억 2,500만 달러의 방위비를 부담했습니다. 2021년에는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 약 10억 3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매년 6.1%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합의했죠. 이 수치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도 주일미군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분담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독일 역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만 한국처럼 직접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보다는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나토 동맹국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한국만큼 직접적인 금액을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보다 방위비를 많이 부담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이 한국을 공짜로 지켜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까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국방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매년 국방비로 50조 원, 약 38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합니다. 이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방 예산이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도 높습니다. 한국군은 6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 미국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CNN 경제 해설가 발언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FTA를 체결했고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은 한국에서 무관세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4배 높은 관세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트럼프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은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한 이유, 그리고 그의 정치적 전략을 분석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는 왜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할까? 이것이 단순한 오해라면 왜 9년 동안 같은 발언을 고집하는 걸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의 주장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2016년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ATM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동맹국들에게 공짜로 안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슬로건은 미국 내 보수층과 노동자 계층의 공감을 얻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 이상의 미국인들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퍼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60% 이상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를 인정하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빚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에도 2025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 미국 방산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F-35A 전투기 40대 도입 계약 7조 원 규모, 2020년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대 구매 1조 원 규모, 2021년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도입 계약, 즉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을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라는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왜 돈을 안 내냐?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도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마치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이 우리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경제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수층의 표심을 잡고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마치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처럼 만들려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에 대해 더글로우 K스토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데이터와 사실을 기반으로 적극 반박해야 합니다.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는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미 동맹을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협력의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이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면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들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당당하게 협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시죠?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힘과 용기를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각국의 외교 경제 전문가들도 즉각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숫자 조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도 한국이 매우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9년 전 조셉 최가 트럼프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한 대학생이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이 한국을 마치 미국의 빚진 나라처럼 묘사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 그건 바로 한국이 과거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야. 과거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말해야 할 때야. 우리가 나서서 한국이 공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만들고 이를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 한미 FTA 덕분에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이 글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동맹국이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한국 청년들은 조셉 최처럼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한 한국계 미국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국제정치 전문가였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동맹국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9년 전 한 하버드대 학생이 트럼프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한국인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9년 전 조셉 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제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한미 동맹은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한국이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단체들은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수치를 정리해 발표해야 합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트럼프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연이어 보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9년 전 조셉 최는 홀로 용기 내어 트럼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더 이상 한국은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제 조셉 최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말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샘 추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길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